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지난 4일 인천 영흥도 해역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 이후에 사고 원인과 함께 구조 과정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양경찰의 대응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정용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인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 연결해서 해경의 구조활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평택해양경찰서와 경기도에 따르면 인천 영흥도와 멀지 않은 화성시 이파도와 국화도에서 영업 중인 낚싯배는 215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모두 10톤 이하의 소형 어선들인데요. 평택해경과 경기도는 도내 지자체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낚싯배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또 교육 제도 등 꼼꼼하게 살펴서 영흥도 구조에서 드러난 지적을 다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빈 게이와 타미 터렐이 함께 부른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경찰은 미흡한 대응에 지적을 받고 내외부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해체됐던 해경이 현 정부 들어서 다시 부활을 하면서 명예회복을 하는가 했는데 이번에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서 보여준 모습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구조 시간, 신고 접수 시간, 그리고 구조대 출동 지령을 한 시간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요. 또 인천 해양관제센터 VTS와 의사소통 부분 등 지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사고 신고를 받고 해경이 바다로 나가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인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사고 실종자는 모두 수습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뒤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구조 작업 부분인데요. 골든타임 놓쳤다는 지적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일단 사고 발생 시각이 오전 6시 5분입니다. 일반 고속단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구명정을 타고 온 특수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거는 7시 17분. 그리고 사고 발생 지점이, 육지에서 멀지 않은 지점이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특수구조대 도착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번에 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이를 엄중하게 따져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차가운 선창 격실 속에서 구조를 간절히 기다렸던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골든타임 늦은 것에 대해서는 더욱 원망스럽고요. 한마디로 이번에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사일생을 탈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리상으로 문제는 연안 안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 이보다 훨씬 빨리 도착돼야 되고, 문제는 거리 문제보다 초기 대응하는 방법이 골든타임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설명드리도록,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죠. 일단 특수구조대 도착 전에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배가 있는데요. 이게 해경 영흥파출소의 고속단정이었습니다. 이 고속단정은 주 목적이 인명구조용이 아니라 그냥 경비정이잖아요. 네. 어쨌든 사고 발생 37분이 지나서 6시 42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37분이 지나서 도착했다는 점. 아까 우리 뉴스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던 것처럼 이 경비정이 민간 선박과 함께 묶여 있었다는 게 해경의 해명 아니겠습니까? 이걸 풀고 나가느라
1차적으로 진도항에서 출항하는 것이 늦어졌고요. 2차적으로는 야간 항법 장치가 없어서 낚싯배가 5분 만에 간 거리를 17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늦게 도착한 건데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할 점, 해경 전용 부두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해경이 운용하는 배에 야간 항법 장치가 없었다는 점,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레이더 전용 그 계류장 운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는 해경이 스스로가 평시에 훈련이나 대응태세를 점검하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가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 그 한마디로 이런 사전에 평상시에 점검하지 않는 해경의 민낯을 또다시 보고 있네요. 그러면 전용 부두가 있고 없고가 구조 활동을 하는데 큰 차이를 보일까요? 큰 파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일 훈련하다 보면은 예. 당연히 전용 계류장이 이 바깥에 이제 매달아 놓고 나가게 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야간 레이더 문제도 자연적으로 훈련을 야간 수로 습관을 훈련하면은 예. 하면은 고속보트 이런 게는 레이더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야간 항법 장치는 레이더로 운영이 되니까 야간에 네. 어두울 때 레이더 없이 보트 운항을 하면은 또 빠르기 때문에 좀 위험하진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걱정할 수는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이 고속보트를 자주 몰았던 사람인데 예. 평소에 늘 하면은 레이더를 안 보고도 고속으로 잘 다닙니다. 문제는 훈련을 안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속으로 다니다 보면은 지형, 지물, 그다음에 물, 저수심, 암초 이런 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지 고속으로 20-30m 달리는데 무슨 레이더 보고 유치내 보고 다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을 완전하게 빠삭하게 알고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 있었으면은 그런 핑계가 없었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류종, 부르종이나 레이더나 이런 것은 평소에 자기가 훈련을 안 했다는 그 가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명정이 아니라 영흥파출소의 고속단정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구명정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 배회를 하고 있었고요.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인천 구조대를 기다렸는데 인천 구조대가 안 오고 평택 구조대가 먼저 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하죠. 평택 구조대가 그 현장에 7시 17분에 도착해서 인천 구조대보다 18분이나 일찍 왔는데 먼저 구조 작업에 들어간 건 또 인천 구조대입니다. 그래서 인천 구조대가 도착해서 7분 만에 에어포켓에서 생존자 3명을 구했는데요. 평택 구조대 해명을 들어보면은 도착해서 잠수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인천 구조대가 왜 늦었느냐 보니까 구조하러 나설 쓸만한 배가 없었다.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는 고장나고 한 대는 레이더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흥파출소로 52km 차로 이동해서 고속보트보다 느린 민간 어선을 얻어 타고서 현장에 도착한 것이 7시 33분. 그러니까 얼마나 현장에서 우왕좌왕했고 장비 탓을 해명을 하고 있고 이게 현실이 안타까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천 구조대 장비든 평택 구조대 장비든 이런 급한 뜻을하고 투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태는 말이 안 되죠. 정말 해경은 말로 해양안전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비 부족 탈행이나 이런 것이 할 게 아니라 일단 대응태세를 유지하지 못한 그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책임 사항이라고 봅니다. 근데 평택 구조대 해명에서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도착을 해서 잠실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다 오면서 준비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출동을 나갈 때는 예. 벌써 이동하면서 10분, 20분 아예 평상시에 이동할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동 밑에 바로 옆에다가 배 싣고 있던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할 때는 헬기로 이동하든 배로 이동하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 그러면 차량으로 이동하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황에 맞춰서 좋은 선택을 택하죠. 가장 빠른 시간이 어딘가. 이러기 때문에 장비의 고장 문제라든가 이런 장비 타령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게 말로 해야 될 문제, 말로는 그만하고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인천 구조대가 바로 출동을 못하고 영흥 파출소로 52km를 차로 이동해서 민간 어선 얻어 타서 가지 않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신형 구조정을 타고서 갔다면은 골든타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네, 당연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빨리 도착했을까요? 민간 어선 대신 보트를 탔으면? 우선 자기가 몰고 와서 인천 같으면은 한 30분 정도는 도착이 되죠. 20분 내지 30분. 예. 그렇기 때문에 1시간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아하. 네, 거기 이제 아마 속력이 한 30나트, 한 35나트 정도 날 것 같은데. 30노트면은 1시간에 30마일 간다는 이야기죠. 1시간에 30마일 가는 건데 만약에 시간당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속도가 됩니까? 1.8이니까 한 40km 정도 된다고 봐야죠. 시속 40km 정도 속도로. 예. 예. 이거 참 장비하고 평소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문제일까요? 해경 장비의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은 해경이 원하면 웬만하면 지원해주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해경이 이런 이 해양 재난이나 위기 관리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준비가 좀 안 돼 있는데 제가 한마디 정리를 좀 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대통령께서 면밀히 복귀 검토해서 혁신해달라고 당부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첫째, 해경은 이런 장비, 이런 예산 타령할 게 아니라 대응 체계를 항공기에 의한 수송 구종 체계로 과감히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수산부는 이에 맞춰서 해경이 못하는 수송 구조의 뻥 뚫린 구멍은 주변 국가에서처럼 살비지 산업으로 해경이 해결해서 해경을 도와줘야 되고요. 예. 둘째는 해양수산부는 중수본부장이고 재난관리 주무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보다 더 심했던 중국 같은 경우는 2003년 계획부를 만들어와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다 정의를 다 해서 법제화도 해서 국민보안을 팽정했거든요. 예. 우리도 해양수산부가 중심 밑에서 해경과 함께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버넌스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오랜 간섭, 관행 이것을 개선하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현실은 해양수산부 해경의 현실은 매우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지적은 항상 받아오는 것인데 지난 네네.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나요? 네,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도 해경에 대해 관심 많고 나름대로 투자와 예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해서 예방 대비 중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 대신에 이제 대응과 복구가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경이 유지로 하다 보니까 해수부는 뒤에 방관한 자세로 뒤에 보고 있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구조 분야는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만 지키더라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예측 못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대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인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저는 30대 직장인인데요. 제가 원래는 부모님과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인천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혼자 자취를 하고 그리고 세대주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세를 내는데 인천이 주민세가 꽤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작년인가에는 전국에서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서울의 거의 2배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딱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 시민으로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주민세가 납득할 만한 선에서 책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게 책정이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든가 좀 홍보를 했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인데 제설 작업이 너무 눈에 보이는 곳들만 돼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많거나 주민들 힘만으로는 제설 작업이 어려운 골목이나 좀 구도심 곳곳으로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인천에 사시는 30대 직장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천 주민세 관련해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뭐 이런 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뭐 예전에 그 주민세가 오르는 정도가 너무 크다 해서 뭐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연말에 인천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감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는데요.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주민세가 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인천에서 또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설 작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눈이 오면은 큰 도로 위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할 텐데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골목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께는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길버트 오설리번의 클레어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맛있는 여행 코너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느새 12월이에요. 아유,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왠지 요맘때 되면 약간 반성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나. 시간 참 빠르다 소리는 입에 달고 살고. 그렇죠. 이제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 한 살을 먹는구나 슬퍼하며. 아유, 그렇죠. 그런 정리를, 머릿속 정리를 좀 해볼 만한 여행지를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사색하기 좋은 곳으로 가면 그렇죠. 되겠네요. 어디로 네. 가볼까요? 서울을 대표하는 강은? 한강이죠. 예. 그렇다면 전라도를 대표하는 강은? 전라도니까 낙동강은 아니고 섬으로 시작하는? 섬진강. 맞습니다. 맞아요. 전라도 곳곳을 흐르면서 아름다움을 품어낸 강 섬진강이 있는 네. 전라남도 곡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곡성. 네. 곡성 워낙 그 영화 때문에 네. 그 말만 들어도 이미지가 그렇게 잡힌 것 같은데 그 곡성하고 이 곡성하고 다르죠, 의미가. 네, 이제 그 곡성 촬영지가 맞기는 해요. 아, 촬영을 거기서 했어요. 네, 머시중간 뒤에 인상적인 대사를 남긴 공간이 이곳에 있고요. 예.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영화의 곡성은 울음곡자에 소리상자를 써가지고 울음소리라는 뜻이고, 전라남도의 곡성은 골고 계곡 곡자에다가 재성자를 써가지고 약간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곡성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예. 네, 곡성을 많은 분들이 그 곡성을 떠올리시는데 말은 같지만 네. 의미는 다릅니다. 아, 의미는 그 영화가 같지만. 너무 강해서 이미지가요. 그렇죠. 그
이 곡성하면은 뭐가 유명한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곡성하면 이제 섬진강 기차마을하고 기차역을 많이 떠올리세요. 증기기관차가 지금 운행되는데, 네, 오늘은 거기 너무 유명하니까,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색하기 좋고, 이 계절에만 가면 볼 수 있는 곡성 내에서도 안개마을로 안내하겠습니다. 안개마을. 와, 이 마을 이름이 뭔가, 몽환적인 것 같고 분위기가 그렇죠. 어떨지 궁금한데요. 곡성 시내 군내에서 이렇게 많이 멀지는 않아요.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기차마을 지나는 다리를 건너면 있는 곳인데 안개마을은 그냥 그 이름처럼 새벽 물안개가 가득 피어올라서 안개마을이라 이름 붙은 곳이에요. 곡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섬진강이 흐르는데 곡성에서 유난히 섬진강이 되게 보드랍게 흐른대요. 유하게. 그래서 순하게 흐른다고 해서 순자강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곡성에는. 이 강을 품은 마을인데 약간 섬진강과 나란히 달리는 길과 이어진 마을인데 원체 약간 안온하고 평안해서 외할머니의 품과 같은 약간 푸근함을 지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안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을에서도 아침 안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은 또 따로 있어요. 네. 바로 침실습지인데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침실습지. 침자 실자 습지. 침실습.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이렇게 제가 반응하는 거 보니까. 예. 이렇게 많이 유명해지기 전에 그러진 않은데요. 예. 2016년도에 자연 생태 환경 조사를 통해 결과 1급의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양서류막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22번째로 국가습지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예. 그리고 약간 침실습지는 다른 습지와는 다르게 강의 중상류 지역에 있는 하천습지예요. 그래서 약간 그 섬진강의 생태계로 보고로 꼽히는 곳인데 요곳에 약간 이른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가서 있으면 이제 일교차 해가 뜨기 시작하면 대기의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그때 딱 가면 그 앞에 이제 그 섬진강 앞쪽으로 큰 산들이 막 동학섬 산들이 있는데 산 너머로 붉은 해가 딱 떠오르면 그 황금빛 햇살을 품은 물안개가 무심히 흐르는 강이 이렇게 아른아른 피어올라요. 요 타이밍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운이 좋아야 되는데 예. 그 강변에 그 물안개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이게 하얗게 나뭇잎이나 줄기 하얗게 얼어붙어요. 상고대라고 하는데 강가에 핀 상고대를 볼 수 있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예. 제가 그걸 한번 봤거든요. 진짜 겨울왕국이에요. 눈으로 쌓인 겨울왕국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얗게 얼어붙은 수증기들이 그 나무에 붙어가지고 피어내는 하얀 얼음꽃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와, 저거 사진에서만 봤지 실제로 못 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겨울에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상고대를 보기 위해서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분들과 여행 작가분들이 이걸 찍기 위해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야, 약간 좋네요, 겨울에. 추위의 고통을 좀 겪어야 되긴 하지만 보고 나면 이 수구가 헛되지 않았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춥긴 춥겠네요, 확실히. 춥죠. 그 네. 새벽녘에. 그런데 막 높은 산을 올라야 되는 게 아니어서 꽁꽁 싸매시고 자전거 타고 훌쩍 가시면 되니까 약간 방한복 잘 챙겨 입으시면 가면 좋고요. 정말로 약간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겨울의 상고대와 물안개 풍경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올겨울에 꼭 한번 추천드리는 풍경입니다. 그렇군요. 네. 안개가 언제 이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지 또 알아봤고. 네, 동트기 전부터, 그러니까 동트 후까지고요. 예. 가능하면 이제 흐린 날은 좀 힘들겠죠. 추천드리고, 이건 이제 밤이, 이른 새벽이잖아요. 낮에 약간 겨울이니까 좀 편안하게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게, 곡성에 가면 택시 관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에 6만 원인데, 코스가 4가지 정도 있는데, 택시기사님들이 관광도, 운전도 해주시면서 안내를 해주시는데, 네. 되게 편안하고 재밌고, 기사님들 입담도 되게 재밌어요. 건축한 전라도 사투리도 나오면서 그래서 약간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가신 다음에 편안하게 택시 관광도 이용하시고 안개마을에서 1박 하신 다음에 침실습지의 상고대와 안개도 보시면 겨울 여행지로 참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또 춥고 그 동네는 더 왠지 쌀쌀할 것 같아서 네. 오늘 메뉴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 메뉴 겨울하면 약간 따끈한 국물이죠. 그렇죠.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곡성에는 5일 장터 가서요. 섬진강 기차마을 앞쪽에 3일과 8일 문을 여는데 제가 이곳에 가면 꼭 먹는 게 하나 있어요. 전라도는 약간 유명한 게 팥칼국수거든요. 팥칼국수. 네. 이 시장에 가면 40년째 이대를 이어온 팥칼국수집이 있어요. 와우. 예나 지금이나 이 팥칼국수 한 그릇은 정말 그 넓은 대접 가득 나오는데 약간 그 시장통의 분들한테는 든든한 한 끼이면서 저에게는 약간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맛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곳에 가면 그 곡성에서 가장 유명한 순대국밥이 하나 있어요. 히읗으로 시작하는. 네. 가마솥에서 24시간 동안 끓여낸 진한 육수에 정말 뽀얀 도가니 담근 국물에다가 정말 빈틈없이 내장에 빈틈없이 선지와 채소를 꼬깃꼬깃 채워넣은 순대집이 있는데 정말 씹을수록 고소함이 터져나오는 이 순대와 순대국밥을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너무 맛있겠네요, 진짜. 저도 거기 가보면 꼭 이 팥칼국수하고 순대국밥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곡성 안개마을 다녀왔습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곡성 안개마을에 다녀왔는데요. 그에 걸맞은 지금 흐르는 노래는 미스트입니다. 사라본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한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위 속에 안개도 가득하고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돼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수도, 동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은 11월부터 12월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예. 기온이 더 내려가는 1월과 2월엔 한파 관련 출동 건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12월까지 겨울철 초기 추위에 대한 학습 효과로 1월과 2월 추위에 철저히 대비한 덕분이라는 게 소방재난본부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등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던 지난해 1월은 예외입니다. 한 달 동안 접수된 한파 관련 출동 요청만 2,518건에 이릅니다. 또 날이 추워지면 승강기 오작동 사고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702건이 발생해 2015년 1월에 3배 이상으로 뛰었는데 대부분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였습니다. 아유, 날이 추워지면은 사람 몸도 좀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거니와 기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도로 위에 차량 고장도 참 많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겨울철 피해를 막으려면은 역시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기온이 급 강화하기 전에 시설물 안전 관리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한파 관련 사고인 동파를 막으려면 수도와 보일러, 배관, 보호함 안을 헌옷으로 채우고 밖은 테이프로 밀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게 됩니다. 또 오랜 기간 집을 비울 경우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하면
동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녹았던 눈이 다시 얇게 얼어붙어 빙판을 만드는 이른바 블랙아이스도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이에 대비해 자동차 운전자는 스노체인과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준비하고 부동액과 축전지, 윤활유를 사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겨울철 강풍이 불면서 간판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도 잦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 뭐 어려운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수도관 동파를 막으려면은 헌옷으로 채우고 테이프로 막아주고요. 그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수도꼭지를 조금 열 것.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들은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이런 월동용품을 준비하는 것. 깜빡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가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이돌 얘기가 좀 연관이 돼 있네요. 요즘에 미국 빌보드 차트 K-팝 그룹 부문에서 좋은 순위를 차지하면서 인기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남자 아이돌 그룹이죠. BTS 방탄소년단이 서울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불렀다고요? 네,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월부터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상영되고 있는 서울시 해외 마케팅 광고에 모델로 출연한 인연도 있는데요. 이번엔 서울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목은 위드 서울이고요. 서울이 따뜻한 도시, 친구 같은 도시, 즐거움이 있는 도시라는 메시지를 가사에 담았습니다. 노래 후반부엔 I 서울유, 너와 나 사이의 서울이란 랩을 통해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위드 서울의 음원을 어제 정오 서울시 관광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위드 서울의 뮤직비디오도 오는 13일부터 유튜브 서울시 계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인데 남산과 청계천, 서울로 7017 등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들도 함께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좀 요즘 분위기였는데 남자 그룹도 인기가 많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자, 그리고 서울의 비싼 집값 때문에 지하방과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는 대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있다고요? 네, 연대와 서강대, 이대, 홍대 등 여러 대학과 맞닿아 있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오는 2020년 공공기숙사가 생깁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확보해 공급하는 첫 공공기숙사입니다.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는 강원도 삼척시와 인제, 정선, 철원군, 경북 고령군, 경남 창녕군 출신 대학생 120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 월 임대료는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기숙사엔 주거 공간 외에 공동 세탁실과 공동 주방 등 공유 공간과 가족이나 친구가 찾아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됩니다. 또 스터디 카페와 체력 단련실, 창업 지원 공간 같은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예, 2020년에 생기는 공공기숙사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YTN 홍주혜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샘 스미스의 Pray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안개가 짙은 곳이 많습니다. 전조등 켜고요. 안전운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on't have no degree. I'm somewhat naive.